자,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제사업 부분. 자, 공제사업은 고유 업무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공제사업의 목적이 나오는데, 자, 그럼 공제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공제사업은, 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공제는 어디서 봤었어요? 저번 주에 배웠던 손해배상 업무보증 설정. 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여기다 공제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 비영리 사업이라고 그랬죠.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제사업의 범위를 보면, 공제사업은 결국 이제 공제기금의 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공제금의 지급. 자, 돈 끌어맞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청구가 되죠. 그럼 거기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주는 그 공제금 지급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공제 규정 제정 및 승인인데, 자, 공제사업이라고 할 때, 자, 이제 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면, 일단은 공제사업을 할 때는 공제사업하고 할 때는 공제규정을 뭐 해가지고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는다? 승인받는다. 여기에 승인받고요. 그 다음에 공제규정을 뭐 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요. 자, 그래서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야 돼요. 공제사업을 할 때는 그 변경을 해서 승인받는다. 자, 보죠? 요거를 갖다가 보면 비슷한 부분 한번 보지 않았어요? 뭐 할 때 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 뭐 이런 거 있었죠? 혹시 기억 안 나요? 요거는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기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있었죠? 예, 운영규정. 자,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은 뭐냐면, 자, 이거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뭐 3개월 이내 일단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 변경수 국장의 승인 이렇게 했죠? 자, 이거는 공제는요, 이거는 하기 전에 공유적인 제정해서 일단 국장의 승인이고, 변경하고자 할 때도 국토교통부 승인받는다. 자,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공제규정에 들어갈 내용들 있죠? 자, 공제규정에 들어갈 내용들, 공제계약이라든가 공제금, 공제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공제료는 하는 부분이 있죠? 찾았어요? 공제료는, 자,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이라든가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제한 금액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하단 부분에 있을 거야, 아마.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공제 규정에 들어갈 내용 중에서 공제료는, 자, 공제사고 발생률이라든가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제한 금액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공제 규정에는 또 뭐가 있다? 자, 회계 기준이 있었죠? 회계 기준 있었습니다. 자, 회계 기준은요, 자, 복지기금과 그 다음에 또 손해배상기금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이 회계는 다른 회계와 분리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협회 회계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회계와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공제회계 두 가지로 하는데, 자, 다른 회계와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회계 기준은 복지기금과 손해배상기금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게 있었죠?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얼마예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서 적립한다 그랬죠. 자,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이 얼마? 100분의 10. 자, 10% 이상이죠? 10% 이상 해가지고 적립하라. 책임준비금이 뭐라 그랬었어요? 어떤 해 사고가 많이 터져가지고 공제금이 계속 지급되는데 공제금이 바닥날 수 있죠? 바닥날 때를 대비해서 적립해두는 돈이 바로 책임준비금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준비금은 함부로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할 때는 누구의 승인받으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으라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제사업 부분에서 보면 운영실적을 공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운영실적 공시는 매 회계연도도 종료가 되면 몇 월 이내? 3월 이내 운영실적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을 공시하는 거죠. 어디다 공시한다고 그랬어요?
협회보. 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자, 여기 일간신문 및 협회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밑자가 들어가면 둘 다 해줘야 되는 거죠? 또는 협회부에 공시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간신문이나 협회 공시하고 협회 홈페이지도 게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사무실에 공시하라 그랬죠? 공시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500만 원, 운영실적 공시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실적 공제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요 정도까지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공제운영위원회를 보죠. 자, 공제운영위원회. 자, 이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와 비교를 하냐면,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뭐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그거와 비교를 조금 좀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보죠.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자, 운영위원회. 위원회는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위원회 하는 일이 심의하는 것이 운영이 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제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분해 보면, 위원은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자를 구성하는데 수가 몇 명이에요? 19명. 몇 명 이상 없죠? 자, 몇 명 이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명 이상 이런 게 없어요. 그냥 19명 이내로 한다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세부사항은 뭘로 정한다 그랬죠? 구성 운영과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서 한다. 자, 이것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도 똑같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있어요. 심의사항이 예전에 시험문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외우려고 그러지만, 이거 뭐 시험문제 나왔다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공제운영위원회니까 뭐에 관련해서 심의해요? 그렇죠. 공제와 관련한 뭐 심의사항이죠. 만약 나중에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협회와 관련된 다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틀려요. 공제운영위원회니까 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심의합니다. 공제 관련된 부분만 심의한다. 그래서 협회 다른 업무 관련된 부분 심의하는 거 아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여기 보니까 뭐 사업계획, 운영관리, 예산결산, 차입금, 예산집행, 공제 쭉 나오죠? 이거 다 외울 거 없어요. 이거 외울 정리가 있으면 부동산 학개론에 산시나 더 외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공제와 관련된 위원회니까 공제와 관련된 부분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랬어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얘기는 남자, 여자가 혼합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원 대상을 보죠. 국토교통장관이 소속 국면에서 지명하는 사람 몇 명? 1명. 그 다음에 협회 회장 있죠. 그 다음에 이사회가 임원진 선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회장이 추천해서 누구의 승인받아서 국토교통장관에 승인받아서 위촉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대학 정부출연기관 부교수 책임연구원 이사는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인 등 금융기관에 있던 사람들, 공제자와 관련 업무 몇 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소비자단체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큰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위에 것만 한번 구분해 보시면, 자, 위원회 대상을 보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몇 급 이상? 없죠? 예. 네. 자, 여기 4급 이상 하면 틀려요. 몇 급 이상 하니까 한참 쳐다보죠, 지금. 자, 4급 이상이 어디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공인중개사, 예, 정책심의위원회. 예. 아, 거기에 4급 이상 있어요. 예, 거기 4급 이상 있거든요. 자, 여기는 급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속 공무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협회장과 이사회가 임원진 선임한 사람 있죠? 자, 회장과 임원진 선임한 사람 이렇게 묶어서 3분의 1 미만 이렇게 한번 묶어서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놔 보세요. 니은과 디귿 묶어서, 자, 위에 있긴 있어요. 3분의 1 미만 한다 그랬죠? 자, 니은, 디귿 묶어서 3분의 1 미만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면, 협회회장과 이사회가 임원진 선임한 사람은 얼마다?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왜 이렇게 3분의 1 미만을 했냐?
협회 관계자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협회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줄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회장이 추천해서 국토교통을 승인받아 위촉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럼 임기는 어떻게 돼요? 2년. 그 다음에 일에 한해서 어떻게 한다? 연임할 수 있다. 일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연임 규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주에 배웠던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연임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연임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원장은 자, 위원장 등 있죠? 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씩 2대 이랬죠? 호선한다 그랬습니다. 자, 부위원장 있네요. 부위원장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자, 그 밑에 디귿에 보면 자, 부위원장은 위원장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사이로 직무 수행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보면 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했을 때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한번 구분해 보시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머릿속에 완벽히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들으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 머릿속에 조금씩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의견은 어떻게 한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뭐하고?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심의의결, 그 다음에 간사석위원을 2대, 이제 간사석위는 공정무 담당 협회 직원 중에서 2개 되고요. 자, 여기서 이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공제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 봤고요. 자, 이제 조사검사 부분이죠. 조사검사. 자, 일단 국토교통문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 누가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검사할 수 있다. 일단 누가 요청이 있어야 돼요? 예, 국장 요청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요청한다고 했어요? 회계검사를 해야죠. 자, 지금 공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러니까 회계검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회계검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에게 부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선명령 있었죠. 자, 공제사업 운영에 개선명령 있었습니다. 자,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이 불량해서 피해자라든가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때 자, 개선명령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 개선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네, 500만 원가 때렸죠. 자, 그러면 개선명령은 이거는 누가 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다. 자, 집의 장에 변경명령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불적, 그 다음에 가손 이렇게 했었죠. 자, 집행방법. 자, 한번 명령사항을 한번 보세요. 업무 집행방법이죠. 그 다음에 예탁기관, 장부가격 바꿔라. 변경명령 할 수 있어요. 업무 집행방법, 예탁기관, 장부가격에 변경명령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뭐예요?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한 뭐예요? 손실 처리. 자, 요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불적, 가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뭐예요? 적립금 보유와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이거 어떻게 문제 나오느냐?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그럴듯해 보이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딱 그럴듯해 보여요. 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놓으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불적, 가손 이렇게 일단 기억하셨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낼 때도 이런 것도 내고요. 또 하나 딱 내는 게 있어요. 다음 중 개선명령 사항이 아닌 것은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딱 여기서 냈습니다. 불자 딱 뺍니다. 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뭘 뺐어요 지금? 불자를 또 뺐죠. 자, 그렇게 해서도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한번 유형을 한번 보시라. 여러분들 나중에 9월달 되면요, 다 여러분들 출제위원이 됩니다. 알아서 고쳐요. 지금은 씩씩거려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런 개선명령, 그 외에도 공제규정 준수하지 않았을 때 개선명령 할 수 있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자, 이 개선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임원에 대한 제재 나오죠. 임원에 대한 제재. 자, 임원에 대한 뭐라 할 수 있다? 징계라든가 그 다음에 해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를요? 뭡니까? 징계임이라든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어떤 경우에 공제규정 위반했을 때, 자, 그 사항이 세 가지였죠? 공제규정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재무건설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 요 세 가지 때는, 자, 그 해당 임원에 대해서 징계나 해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명령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위반, 세 가지 위반했을 때, 공제규정 위반,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재무건전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 자, 그러면 재무건전성에 대한 유지 의무가 있어요. 재무건전성을 기준을 지켜야 된다. 거기 보니까 자본의 적정, 자산의 건전, 유동성 확보 이렇게 됩니다. 요 세 가지의 기준 지키는데, 자, 그 기준은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지켜줘야지만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재무건전성 기준은요, 자,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 이상을 유지할 것?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그 다음에 또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할 것. 요게 재무건전 기준 둘 다 지켜줘야지만 됩니다. 이때 지급 여력 비율을 보세요. 지급 여력 비율은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뭘로 나눈 비율이에요?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왜 기억하라 그랬을까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문제 나옵니다. 뭐라고요? 지급 여력 기준 금액을 지급 여력 금액으로. 그럼 답이 틀려져요? 맞아요? 자, 나누기가 어떻게 돼요? 숫자가 바뀌었죠? 그럼 답이 틀려지겠죠? 자,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틀립니다. 중개사법은 이렇게 문장을 앞뒤로 뒤집어 넣어서 나오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지급여력 비율은 뭐가 된다? 지급여력 금액을 지급여력 기준금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그랬죠? 이때 지급여력 금액과 지급여력 기준금액을 보면,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지급여력 금액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이연금, 이런 것들을 영업권 선급비용에서 뺀 금액이고요. 지급여력 기준 금액은 자,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을 환산하는 것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지침으로서 나오니까 몰라도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급여력 금액과 지급여력 기준 금액은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갔고요. 지급 여력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건 기억해놔야 돼요. 다시 한번 어떻게 되죠?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이렇게 된다. 그 외에도 이런 재무건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재무건전 기준 유지하라는 의무 있었고요. 자, 지도감독. 자, 지도감독, 협회 지도감독을 누가 한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협회 조직이 어떻게 되죠? 주된 사무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부, 지회가 있죠.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 모두 누가? 국토교통장관이 지도감독권을 갖습니다. 방법은요? 자, 방법은 그 업무에 관한 사안. 자, 지도감독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어떻게 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회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를 조사, 그 다음에 검사하거나 또 질문을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 제출 명령을 어떻게 하고요? 보고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고,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 검사, 질문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리죠? 그러니까, 자, 이건 뭐예요? 보고제출 명령. 담당 공무원이, 야, 이거 뭘 갖고 와봐라. 앉아가지고 갖고 와봐라. 이런 거고요. 자, 사무실에 직접 출입할 수도 있죠. 사무실에 출입할 때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이때 증표는 뭐다? 공무원증이에요. 공무원증, 그 다음에 조사검사 증명서. 자, 신분증명서를 내보인다.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증 내보이면서 들어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공무원증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지도감독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지도감독 쌍명령 위반하면요, 협회는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이 과태료예요.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일부러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다 적었습니다. 자, 지금 협회에서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4개가 나와요. 자, 일단 뭐죠? 가장 먼저 뭐가 있었죠? 운영 실적 공시 위반. 여기 있었죠? 운영 실적 공시 위반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또 계산명령 위반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또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위반 500만 원 과태료고, 지도감독 위반 500만 원 과태료. 자, 이렇게 500만 원 과태료가 4가지 있다는 거 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155페이지 보면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협회는 대통령령 전원에 따라 매년도 공제서 운영 실적을 일간시험 협회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 공시해야 된다. 자, 일단은 맞긴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문제를 조금 잘못 만들었다. 자, 가운데 점은 미시라는 개념이에요. 예, 근데 원래 이건 또는이 돼야 되거든요. 예, 문제를 제가 조금 좀 잘못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일간신문 뭐예요? 또는이 돼줘야지 문제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따져야 돼요, 이거는요.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점은 뭐냐면 미시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또는이라고 해줘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는 굳이 이제 OX를 굳이 따진다면 X로다가 일단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또는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가운데 점이 생겼죠? 예. 자, 이렇게 일단 공제계약자의 공시를 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협회는 뭘로 한다? 법인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협회는 공인 중에서 300 이상 발견이 되어 정권을 작성하고 창립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선입한다. 3번 왜 X죠? 자, 창립처 의결 거친 후 국토 인가를 받는다. 거기까지 맞아요. 자, 300명 이상인데 발견이 되어 300명 이상인데 누구 300명이에요?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개업중개사, 소속중개사 이 3가지 구분 정확히 하라 그랬죠? 공인중개사에다 개업자 들어가면 틀리고요. 개업중개사에다 개업자 빼면 틀립니다. 자, 이거 문구 정확하게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의 정함에 따라 특별시권에서 지회를 둘 수 있다. 요것도 틀리네. 이게 문제가 조금 이게, 옛날 문제인데. 자, 4번도 일단 틀리네. 답이 요거는 좀 맞네요. 자, 협회는 서울특별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요거 틀려요. 지금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둘 필요 없어요. 아무 데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걸 맞죠? 정관의 정함에 따라 특광도의 지부를 시군계모를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서울특별시에 라고 하는 부분 요건 일단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 공제구조를 제정하여 국토교통을 승인받아야 된다. 예, 요건 맞죠? 그러면 틀린 것은 일단 뭐가 틀리다? 1번, 3번, 4번. 자, 1번은 어디가 틀린다? 가운데 점이 아니고 또는 해줘야 되고요. 3번은 예, 공인중개사 아니고 개업중개사. 그 다음에 4번은 서울특별 주된 사무소다. 서울특별 주된 사무소다 그러면 틀려요. 주된 사무소는 아무 곳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위탁 부분 보죠.
자, 거기 보니까 이제 보칙 부분인데 업무 위탁은 이미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실의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 전부에 따라 업무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 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거기서 위탁이 뭐 있었어요? 교육 위탁과 시험 위탁이 있었죠.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예, 실무, 직무, 연수. 실무, 직무, 연수.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시험과 관련된 부분, 일단 시험, 위탁권자는 시험 시행 기관에 장위탁한다. 위탁은 이미 한번 봤으니까, 자, 넘어가고, 자,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뭐다?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뭐다? 포상금 주는 제도. 포상금을 주는 제도. 소위 말하는 뭐예요? 파파라치 제도라 했죠. 제가 아마 이거 1월달에 하면서 요즘 새롭게 파파라치 제도 하나 나온다 그랬죠? 개파라치라는 거. 한번 얘기했었죠? 그거 잠깐 시행이 좀 유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은 뭐가 된다? 대상은, 자, 무등록,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등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양도대양수, 양도대여, 그 다음에 양수 있습니다. 자, 보죠.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중개업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 등록 있고요. 양도대양수, 뭐에 대한 양도대양수 했죠? 두 가지. 자격증과 그 다음에 또 등록증 있었죠? 자격증, 등록증 있었습니다. 자, 무등록. 예, 형벌 3-3이죠. 거짓 부정 등록 3-3이죠. 그래서 무거운 형벌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양도대양수 하면 1-1죠. 이제 거의 다 조금씩 형벌이 자동적으로 거의 다 떠오를 거예요, 아마. 적혀져 있나요? 이상하더라. 왜 대답을 이렇게 잘하지? 1월달에 공부하시면 적혀져 있구나. 맞아. 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잘하시나 했네. 자, 그래서, 자, 무등록. 등록을 한 중개업하는 3-3이죠. 거짓 부정 등록 3-3. 그 다음에 또 양도대양수 1-1. 자격증과 등록증 했죠. 자, 그래서,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은 무, 거, 양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을 하는데 어디다가 신고 또는 고발 장소는 어디라 그랬어요? 장소는 등록, 관청 또는 어디죠? 네, 수사기관이죠. 수사기관에다가 등록 관청은 하는 거고 신고하는 거죠. 수사기관은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하는데 이제 신고 또는 고발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지급 관청이 어디예요? 예,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입니다. 자, 등록관청. 자, 여기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 장소이긴 하지만 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자, 수사기관에서 포상금 주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 등록관청에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포상금 지급은 1건당 얼마예요? 네, 1건당 50만 원. 자, 한 건당 50만 원을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주는 거예요, 지금? 등록 관청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고에서 얼마를요?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 모의고사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포상금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OX. 예, 딱 50만 원 잘라주는 거예요. 50만 원 범위 내라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갔죠? 이거는 틀립니다. 자, 국고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OX. 예, 이것도 X예요. 100분의 50 이내.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직까지 기출은 안 됐지만 어디 모의고사 한번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주게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급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죠? 일단 발각되기 전, 들키기 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사에 뭐가 있었다? 공소 제기, 그 다음에 또 기소 유예 처분이 있을 때 그랬죠. 자, 간단하게만 한번 구분하면 공소 제기, 소제기하는 거죠?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거를 공소제기라 그래요. 소위 말하는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뭐라 한다? 기소라 그러죠. 자, 근데 기소, 공소제기하는 거죠. 유예가 뭐예요? 기소를 미루는 거죠. 자, 경미한 범죄라든가 청소년 범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액면 그대로 처분하게 되면 청소년 범죄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그냥 법대로 해버리면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좀 너무 좀 심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기소를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재범,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 거까지 같이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도록 기소 미루는 것을 기소유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소제기, 기소유예 처음 받는다면 이때가 이제 조건이 되죠. 조건이 되면 뭐 한다. 자, 일단은 받을 사람들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라 그랬죠. 그럼 지급 신청서를 어디다 제출해요? 어디다 제출한다? 등록관청에 제출하죠. 어디서 지급하는 거니까? 네, 등록관청에 지급하는 거니까. 그럼 지급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지금 여기서는 뭐 한다?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 확인한다 그랬죠?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지급 결정을 내린다. 지급 결정을 내린다 그랬죠? 결정일로부터 몇 월 이내? 네, 1월 이내죠. 1월 이내.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랬죠. 대략 이렇게 해서 이제 포상금에 관련된 분을 봤는데, 자, 보면 이제 이 157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지급과 관련된 분야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면 균등. 지급하는 원칙이죠. 합의됐다면 합의된 대로. 이거는 한 사건에 대해서 같이 조사한 거예요. 같이 조사했을 때는 공동신고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미흡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최초로 신고한 자. 이거는 각 건별로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한 거죠. 이때는 최초로 신고한 자 이렇게 되죠. 자, 지금 기출문제 잠깐 한번 보세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자, 1번 한번 풀어보죠. 자,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했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B는 무혐의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죠. 일단 먼저 그것부터 봐야죠.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습니다. 요거 신고 또는 고발 대상 예 아니에요? 이죠. 예. 그리고 일단 A는 공소제기했죠. 그러니까 A는 50만 원, B는 무혐의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했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포상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무죄 판결받았다는 얘기는 공소 제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검사에 뭐가 있어야지요? 공소 제기가 있으면 지급 조건이에요. 뒤에 유죄 받든지 무죄 받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유무죄에 상관없이 뭐가 된다면 공소 제기만 된다면 지급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형사재판은 소송을 누가 제기하는 거? 검사가 제기하는 거 그랬죠. 그 소송 제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공소 제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되지만 재판이 열리는 거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았든지 유죄 받았든지 상관없이 뭐가 된다면 공소 제기되면 일단 지급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죄 판결 받아도 이건 지급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했으면 했으니까 얘 어떻게 된다? 50만 원.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자, 일단은 대여했으니까 대상이죠. 기소유예 처분받았으니까 포상금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공동이니까 각각 25만 원씩이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원하는 이를 을이 신고한 후에 갑도 이를 신고하였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누가 먼저 신고했어요? 을이 신고한 후에 그랬죠. 그럼 누구만 받아요? 그렇죠. 을만 받죠.
자, 행정기관이 일단 발각되지 않았다 그랬고요.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자, 값은 75만 원이죠. 75만 원이죠? 자, 맨 위에 거 50만 원에 세 번째 거 25만 원, 75만 원이죠? 을은요? 125만 원이죠. 두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있죠?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세 번째 거 25만 원, 125만 원. 풀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거 나오면 풀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로 뭐 하라? 풀지 마라. 나중에 시간 나오면 풀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풀면요. 한 3분에서 4분 걸려요. 풀어도, 잘 풀어도 3분, 4분 걸리거든요. 그럼 3분, 4분 그 시간에 다른 거 3, 4문제 더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건너뛰는 게 상책입니다. 저는 풀어드리지만, 자, 일단은 수수료 나오죠?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수수료. 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이거 한번 그냥 종합정리 한번 해보고 나가죠. 이건 앞에서 다 한번 봤던 겁니다. 자, 시험 응시할 때. 그 다음에 자제 있습니다. 자제 뭐예요? 자격증 재교부예요. 자, 시험 뭐 할 때? 응시할 때 자격증 재교부. 자, 시험 응시할 때 원칙 뭐였죠?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할 때. 자, 이제 이건 다 배운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할 때 원칙은 지자체 조례였죠. 예외. 국장이 직접 시행할 때는 국장이 결정권과는, 위탁했을 때는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 한 자의 승인을 했죠. 자, 이렇게 일단 원칙, 일단 지자체 조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원칙 지자체 조례죠. 자, 그 다음에 등신 있습니다. 등신 뭐예요? 등록 신청, 등재, 등록증, 재교부, 분신,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재, 분사무소 설치신고, 빌증의 재교부. 앞부분에서 다 봤던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도지사관인 거니까 시도 조례고요. 이거는 등록관청인 거니까 뭐가 된다? 시, 군, 구 조례가 되는 거죠. 근데 시군구 시도조례 이거는 머릿속에 기울 필요 없이, 자, 지자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는 6가지다. 요거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면 돼요. 정리 한번 해본 겁니다. 요거는 이미 앞부분에서 다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한 거고요. 자, 그러면 고유식별 정보 처리 이런 것들은 안 봐도 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자 161페이지로 넘어가요. 오늘 여러분들 프린트 받은 데까지 진도 나갈 겁니다. 감독상 명령. 자, 보죠. 이제 이거는 지도감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도감독. 자, 지도감독권자가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자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등록관청 있죠. 등록관청. 이때 분사무소, 소재지, 시, 군, 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 대상은 누구냐면, 일단은 개업공개사, 소속이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됩니다. 자, 보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거래정보사업자 또는 개업공개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이때 문장으로서 봐서는 이 세 사람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은 누가 갖는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는다. 왜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누가 줬어요? 국장이 해줬죠? 그래서 얘만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자는 누구다? 일단 자, 이때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등록 누가 해줘요? 그렇죠. 등록관청이 해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관청이 감독권자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등록관청의 상급기관이 뭐 있어요? 시도지사 있죠? 시도지사 상급기관이 국장이죠? 그럼 일단 등록관청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은 2개나 있죠? 국장과 시도지사예요. 그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얘한테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단 감독관은 누구부터 시작한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모두 감독관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사무소 시군구를 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냐? 자, 제가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구에 뭐가 있다?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습니다. 광명시에 분사무소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광명에 있는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관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네, 종로구청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종로구청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와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멀죠? 네, 멀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요 광명시청 담당 공무원도 그 분사무소에 대해서 뭐를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둔 게 이거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도감독 방법은 아까 협회 지도감독 방법과 똑같습니다. 협회 지도감독 방법이 이거죠.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기 하거나 자료에 구박 필요 명령을 할 수 있고 협회 사무소가 아닌 무슨 사무소요? 중개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서류 조사 검사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아까 협회 지도감 방법과 같습니다. 요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둘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때 사무소 출입할 때, 자, 이제 요 사무소는 협회 대신에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출입할 때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이라 그랬어요. 똑같죠?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무등록 사무소까지도 포함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여는 사무소까지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면 여러분들 교재 162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감독 방법 나오죠? 지도감독 방법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도감독하느냐? 부동산 투기 등 거래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어떤 지역에 투기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투기를 조사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포괄적입니다.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그 다음에 또,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정지, 개업공개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지도감독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부분 또 나옵니다. 요거 조심할 거 있어요. 협조 요청 및 응할 의무가 있어요. 누가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국토, 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 등의 단속 혐의에 있어서 필요한 때 협회 및 관계간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누가 협조 요청? 국장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 요청할 수 있고 등록관청이 요청할 수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도감독 때문에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 불법 중개의 단속입니다. 어디다가요? 협회에다가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주로 인력 요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관은 어디라고 했어요? 경찰서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때 누구는 따라야 된다? 협회는 따라야 된다. 관계기관은 따라야 된다. 왜 했어? 틀리죠. 자, 그럼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고요? 개업공개사는 업무 정지. 그 다음에 또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이 들어. 자,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한다.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업무 정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이 들어. 그러면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금방 아까 협회에서 했었죠? 500만 원이 들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세 가지 묶어서 연결합니다. 자,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어떻게 되고요? 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협회는 어떻게 된다? 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 했으니까 뭐란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위반사항이 발견되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행정처분하면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했죠? 취소, 정지 기억하라 했죠? 행정처분하면 취소, 정지 기억하라. 자, 행정처분에는 뭐가 있다? 취소, 그 다음에 정지 있어요. 자, 취소, 정지를 뭐라 한다? 행정처분.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있자는
계속 기억해놔야 돼요. 행정처분하면 뭐를? 취소, 정지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거래정보, 거래정보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지정, 취소 있었고요. 지정, 취소는 누가 한다?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죠. 뭐가 있었다?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있었죠.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건 누가 한다? 예, 이거는 시도지사 중에서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교부한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였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있었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에서 한다 했습니다. 등록관청에서 한다. 자, 보죠. 행정처분은 뭐다? 취소, 정지라 그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지정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취소와 자격 정지와 업무 정지. 요게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처분권자를 보세요. 고유한 권한입니다. 자, 처분권자를 연결시키면 자기가 씨 뿌린 거 자기가 걷어들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누가 했어요? 국장이 했죠. 그러니까 걷어들인 것도 취소도 누가 한다? 국장이. 자격증 누가 교부해줬어요? 시도지사가. 그럼 걷어들이는 것도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록 누가 해줬다? 등록관청. 걷어들이는 것도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자,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급기관이라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관자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감독관자 누구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다 갖고 있죠? 그러면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권자 누구예요? 등록관청만이죠. 자, 행정처분권자는 누구다? 등록관청만이죠. 자, 그러면 이때 지정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할 때 이때 뭐란다? 청문을 실시한다 그랬어요. 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한다. 이거는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하고 나서 하면 안 되겠죠? 사전 구제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청문 대상은 취소만 청문 대상이고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청문 대상은 중개소법에 있고 그 절차는 어느 법에 있다? 절차는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절차는 어느 법에?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정지는요, 뭐 대상이 아니다? 청문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이 행정절차법에 보면 의견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의견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한다. 왜 X? X. 네, 왜 X죠? 이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시험 문제 3번 나왔습니다. 등록 취소는 청문 대상? 등록 취소는 청문 대상? 이죠? 업무 정지는 청문 대상? 아니죠. 자, 둘 다 뭐예요? 행정처분이죠? 이것도 행정처분, 이것도 행정처분이에요. 그런데 등록 취소는 행정처분, 청문 대상이지만 얘는 청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문구들 이제 조심을 한번 해보시라.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을 하나씩 보죠.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자, 지정취소가 있었죠? 자, 지정취소. 지정을 취소합니다. 지정취소권자 누구예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정 취소 5가지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을 때, 그 다음에 운영, 규정에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정보 공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망 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5가지. 자, 거짓 운영 정보 1년 사망 이렇게 한번 2글자짜리 한번 해봅니다. 자, 거짓 부정 지정. 부정벌 지정받았죠? 자, 이거 형벌 제가 형벌이라고 글자로 쓰면 없는 겁니다. 자, 거짓 부정한 병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형벌 없어요. 자, 형벌 규정이 없다. 지정이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만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운영규정 위반. 자, 운영규정 이제는 좀 기억나시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언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자, 지정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3월이죠. 3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라. 변경 허가할 때 승인받아라 그랬죠. 자, 요거 운영규정 위반하면 지정 취소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 더 있는데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거와 또 하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됩니다. 자, 이제는 같이 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가 된다? 500만 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위반.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거 하나 더 있는데요.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언제부터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지정 취소할 수 있고 사망해산으로 운영이 불가능하죠. 자, 그럼 이거는 청문 대상 아니죠. 죽었죠. 죽은 사람한테 오라가라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대상이 아니다? 청문 대상이 아니다. 자, 지정 취소는 요게 끝이에요. 후속 조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정서 반납해야 된다든가 어디다 통보해야 된다든가 얘는 결격서 3년이라든가 이런 후속이라는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요 내용 5가지만 기억하면 되고, 자, 이제 자격 이제 공인중개사정처죠. 자격 취소. 자격 취소권자 누구죠? 시도의사. 시도의사 중에서 교부한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고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랬죠.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를 보면 부양자증 4가지, 네 가지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소속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입법 위반해서 뭐 했을 때? 징역형 받았을 때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양자증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어요. 자격 반드시 어떻게 한다? 취소되죠. 이거 형벌 어떻게 되죠? 형벌. 제가 형벌이라고 글자로 쓰면 그렇죠. 없다 그랬죠? 자, 여기에 부정 지정 형벌 없어요. 부정 취득 형벌 없습니다. 형벌 자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양도대여. 뭐 양도대여한 거예요? 자격증 양도됐죠. 형벌 1-. 그리고 취소해야 한다죠.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처분하는 거?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지간 중에는 결격사유에서 업무하면 안 되죠. 근데 업무를 했거나 다른 데 소속했다. 이중 소속하면. 자, 다시 한번. 소속공개사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 소속하면 된다. 자격 취소가 된다. 정지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 소속하면,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에서 뭐 했을 때 징역형. 다른 법 위반에서 징역형은 해당 안 되죠. 이 법 위반에서 징역형만 해당된다. 자, 이 법 위반에서 벌금은요 해당 안 되죠. 뭐만? 징역형만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요 네 가지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사유예요. 사유 네 가지 일단 기억해놓으세요. 다시 한번. 부양자직이 났죠. 부 뭐예요? 부정, 취득. 양도 돼요. 자, 자격, 정지, 기한 중 업무했거나 이중 소속, 징역형. 이 법에서 징역형.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자격증 반납해야 돼요.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다가? 교부한 시도서에 반납을 합니다. 자, 항상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뭘 떠올려라? 교부한 시도사 떠올려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사유서를 제출을 해줘야지면 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잊어버렸다는 사유서를 제출해줘야 돼요. 이거 7일 이내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유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유서를 거짓 제출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격증 잊어버리진 않았는데 잊어버렸다고 거짓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시 1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교부한 시도에서는 또 할 일이 있어요. 자격을 취소하면 5일 이내.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뭐하고?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도 지사에게 뭐 한다? 통보하는 거예요. 자,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 통보한다. 왜 이렇게 보고 통보한다 그랬어요? 이유. 네, 시험 못 보도록. 명단 통보해서 자, 자격 취소하면 몇 년간 시험 못 봐요? 3년간 시험 응시 못 하죠? 시험 못 보도록 명단을 통보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고,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자, 교부한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이렇게 되죠. 자, 교부한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다르다. 자격증은 서울에서 교부받았고 사무소는 광명에 와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격 취소 사유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서울에서 다 조사하고 청문하러 서울로 가야 되고요. 이게 불편하죠? 그래서 나온 예외가 있었죠? 이때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 처분 절차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모두 이행하라 그랬죠? 이행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 통보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죠.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 사무소 소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지 않죠? 그럼 뭐까지를요? 어디까지를 갖다가 사무소 소지사 하는 거예요? 절차를 이행하라 그랬으니까 절차죠. 절차. 자격 취소할 때 뭐예요? 그래서 청문,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청문까지 하죠. 청문까지를 어디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결과를 어디로 통보하면?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뭐 한다? 취소 처분한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 교부한 시도지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일은 누가 다 하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뭐 하는 거? 처분만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자격 취소 봤으니까 자, 마지막 자격 정지 보겠습니다. 오늘 자격 정지까지 하고 가야 돼요. 자격 정지.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자격 정지는 누가 하는 거? 교부한 누구예요? 시도 지사가 하는 거죠.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뭐 한다? 기능을 정지시켜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자격 정지는 기간을 정합니다. 몇 월 범위? 6월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자격 정지 사유를 보죠. 정지자는 이인설계 거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이 중 뭐하면 소속하면 그다음에 인장과 관련 부분을 위반한다면 자, 그다음에 또 확인 설명 서 관련수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거래 계약서 관련수 위반했을 때 거래 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 또 뭐 한다면 금지 행위를 한다면 했습니다. 금지 행위 오늘 배우셨죠? 자, 보죠. 자, 이중소속 이걸 누가 위반했을 때요? 누가 위반하면? 소속 공인중개사 위반하면. 자, 그럼 이중소속하면 자격 정지되고 이거 형벌 1-1이죠. 자, 그러면 인장과 관련된 위반하면 자,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해야 돼요? 덥지 않아요? 난 땀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 연식이 좀 오래되니까 이제 고장이 많이 났나 봐. 이게 땀이 많이 나. 자, 보죠. 일단 이 인장 위반 같은 거 보면 인장. 자, 소속공개사 언제까지 인장 등록 해야 한다? 업계 시점까지 해야 한다. 그럼 자, 소속공개사는 언제 할 수 있다?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고용신고 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등록된 인장 사용하라 그랬죠. 인장이 변경되면 며칠?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한다면 자격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요거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정지. 이거 개업공개사 위반은 어떻게 되죠?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 요거를 누가 위반한다면 소속공개사 위반한다면 자격정지.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요 서식은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자, 서명 및 날인. 서명하고 날인하고 요것만 해당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격정지. 그 다음에 또, 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위반하면 자격정지고요. 자, 금쟁이 위반한다. 금쟁이는 1-1과 3-3으로 나누죠? 1-1 뭐예요? 매무수거.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며.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까 명령, 보수, 초과수수, 거짓은 있었죠? 자, 3-3 증직상투, 증서, 중개, 매매, 직접 거래, 방대리, 투기조정 있었죠? 자, 다음 주에도 또 이제 계속 금쟁이 한번 연습할 겁니다. 요거를 위반한다면, 자, 요거는 소속공개사 자격정지예요. 그래서, 자, 이중 소속했을 때 인장 위반, 설명서 계약서, 이인설계, 그 다음에 거짓기재, 금쟁이 이렇게 6가지. 자, 그러면 이 사항을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단속을 누가 많이 나오죠? 등록, 관청이. 단속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등록, 관청이 먼저 발견한 경우에 자, 등록관청이 먼저 발견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어디로 통보하냐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랬어요. 이때 시도지사는 자, 자기 관할 시도지사예요. 관할 시도지사. 자, 광명의 관할 시도지사가 어디예요? 광명의 관할 시도지사는 경기도죠? 자, 서울에서 자격증 교받았어요.
광명에서 소속공개사 일하고 있다가 광명에서 시청에서 단속 나가지고 걸렸습니다. 그럼 광명시청에서는 어디로 통보해줘야 돼요? 여기에 교부한 시도의사 하면 틀립니다. 여기 관할 시도의사니까 광명에서는 어디로? 경기도로 통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기도로 통보하면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속 시도의사가 달라지죠? 그러면 요게 그대로 다시 적용돼요. 자, 안에서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속 시도의사가 다른 경우에 절차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 통보한다. 요거는 자격 취소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자격 정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공통입니다.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격 정지 기간 기준이 있어요. 염자 교재 보면 167페이지 있죠? 6개월짜리면 한번 동그랗게 쳐보세요. 기간 기준 6개월짜리 이중 소속 기준 6개월. 그 다음에 또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 기준 6개월. 그 다음에 또 금쟁 기준 6개월. 나머지는요 3개월. 반드시 이대로 처분하는 거 아니죠.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회수 참작에서 얼마 범위 내에서 6개월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자 6개월 3개월인데요. 6개월짜리는 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이거는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회수 참작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할 때 얼마나 초과할 수 없다? 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 지금 기간 기준은 뭘로 정한다 그랬죠? 그 표 위에 보세요. 자격정지 기준은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령.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자격정지 기준은 뭘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자,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168페이지 행정처분 있죠? 행정처분부터 해가지고 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 들어갈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